네, 강신업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우 지금 이 경찰, 검찰, 법조계 이가 아주 뭐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우선 김인섭이가 그 확정됐죠? 네, 먼저 김인섭이가 이제 확정됐는데요. 네, 이재명 측근 중에서는 제일 빠르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건 이재명한테 영향 되겠죠? 이 백현동 당연히 되죠. 대장동으로. 예, 예, 이거는 이제 백현동 사건인데요. 네, 이 백현동 사건은 지금 이재명은 김동연 부장판사 심리로 아직 재판 중입니다. 예, 그런데 김인섭은 따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1심, 2심, 3심이 다 끝난 거죠. 네. 이제 확정 판결이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이재명 죄도 여기서 또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상당 부분 확정됐는데요. 네, 네.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정신 승리에서 배제를 한다면 네. 완전히 이재명의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김인섭이가 이 백현동과 관련해서 인허가를 해주고 총 4단계를 성행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김인섭이가 정진상하고 직접 연결이 돼요. 그렇지. 예. 그래서 정바울로부터 김인섭으로 김인섭으로부터 정진상까지는 이게 확인이 되는데 어, 다만 이 김인섭 판결문에서 예. 이재명 부분을 적나라하게 이게 적시를 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부분까지도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으면 좋은데 여기서 이재명 부분은 조금 비껴갔어요. 그래서 이 판결문만 가지고는 백현동 사건에 이재명이 유죄다, 무죄다 그렇게 정리할 수는 없어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 이 백현동 사건에서 김인섭이가 유죄가 됨으로써 예. 어쨌든 간에 이 로비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지 로비는 않습니까? 확인된 거죠. 예, 예. 로비가 있었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불법 로비다라는 것도 확인된 거예요. 불법 로비인데 최종 승인자가 이재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만 최종 승인자가 이재명이다라는 거를 김인섭 판결이니까 확인 안 했죠. 그 확인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은 지금 김동연이 해줘야 되는 거죠. 예, 부장판사 김동연 이번에 의진교사 그렇죠. 구치했던 그 재판부거든요. 예. 하지만 이거는 사실관계가 로비가 있었다라든지 등등이 확인됐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재명이 아니고 정진상 지 맘대로 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김동연이가 뻘짓을 하지 않는 한 사실상 이재명의 유죄가 90% 확인됐다. 90% 90% 확인됐다. 확인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예. 또 하나 이 재판이 그 의미를 갖는 건 뭐냐? 예.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죠? 네.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사실상 유죄로 확정됐다는 의미를 가져. 요거는. 예. 요거는 90%가 아니라 100%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100%. 예, 공직선거법. 예. 요번에 1심에서도 유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심에서 유죄 나온 게 뭡니까? 두 가지잖아요. 예. 하나는 김문기 부분하고 하나는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압박 관련. 예. 그 두 개잖아요. 예. 그런데 바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없었고 로비에 의해서 인허가를 해줬다는 것이 이 김인섭 사건에서 확인된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징 교사 아니 공직선거법 예. 이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받은 것은 예. 2심과 3심 가도 이재명이가 유죄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건 확인된다. 그렇게 이제 예.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예. 그리고 저 김용희가 네. 김용희는 저 뭡니까? 네, 김용희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뇌물인데요. 네. 이것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2심이 이번에 또 결심 공판이 열렸어요. 예. 결심 공판. 2심에서도 선고받았죠. 똑같이. 선고는 아니고 예. 아직 이제 결심 공판 구형을 했어요. 구형을 갖군요. 예, 예. 구형을 했는데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었거든요. 예. 검찰에서. 예. 그런데 그 중에서 5년을 받았던 거예요. 예. 1심에서는. 근데 똑같이, 예.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김용희 요거에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는 네. 김용희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했다는 거하고 예. 하나는 또 별도로 뇌물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 별도로 뇌물 받아 먹은 거나 또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다 뭐와 관련돼 있는 거냐면 이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예. 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여기 재판부에서 유동규도 같이 재판받고 예. 그다음에 누굽니까? 저 나무기도 같이 재판을 받아요. 네. 그 재판부가.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저 돈을 받아가지고서 이거를 이재명의 경선 자금에 썼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그러니까 이재명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김용하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 이재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원래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재명이 공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재명은 여기서 빠졌었어요. 지난번에. 예. 그런데 요번에 국힘에서 이재명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별도 고발을 했습니다. 아, 예. 별도 고발을 해서 다시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고발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이 김용 재판에 이재명이 계속 간섭을 했어요. 이 김용 재판에 그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그 텔레그램 방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이가 그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가지고 변호사들한테 이렇게 하라 지시를 해요. 네. 그러면 이재명이가 관계가 없으면 김용하고 관계가 없으면 뭐하러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감나라 그렇지. 배달합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포착하고 나서 이재명의 연관성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김용 선에서 이제 이게 단절이 됐던 거죠. 한데 이재명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재명도 수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국힘이 고발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이 김용이가 1심 받은 이 정치자금법 위반 요걸로 이재명도 또 이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박영수가 또 구형이 됐죠. 네, 박영수도 징역 12년이 구형됐습니다. 네. 역시 12년이 많죠. 지금 구형이. 요 재판은 2월 13일 날 이제 선고를 하는데요. 네. 1심 재판 선고가 나는 겁니다. 요것도 역시 대장도가 갈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50억 클럽하고도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가지고서 여기는 조금 이제 뭐 50억 클럽이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 박영수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하는데 그런 또 작업을 했어요. 예. 그런 것과 관련해서 또 200억을 받게 한 게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또 일부는 받았다는 거고, 일부는 못 받았다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예. 여기 공범은 양재식 전 특검부라는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재판주인이 쭉 진행돼 오다가 1심이 이제 결심한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12년을 구형한 거죠. 네. 상당히 무거운 이유는 그 200억이라는 돈도 큰 것뿐만 아니라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또 사실은 자기 딸을 집어넣어가지고 아시죠? 자기 딸을 예. 집어넣어가지고 화천대로부터 돈 받았던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변호사일 때 뭘 나가냐면 또 회장을 나간 적이 있어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하겠다고. 예. 그때 또 무슨 뭐 현금 3억 원을 갖다가 또 받아먹은 것도 있고 남욱으로부터 하여튼 등등등등 지저분해요. 상당히. 예. 근데 박영수는 전 특검을 했다는 사람이 조금 상당히 그 범행을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지저분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재질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쁘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12년을 구형받은 거죠. 선고가 내년 2월 13일로 날짜가 잡혔는데 네, 잡혔습니다. 그러면 2월 이거 13일입니다. 12년 구형이면 최소한 6년 이상은 징역형이 나오겠네요.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 그 김용 같은 경우도 12년을 구형했는데 예. 이제 5년 나왔거든요. 예. 근데 김용이는 그 구형한 에서 조금 6년이 안 나오고 좀 빠진 것이 금액이 약간 인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빠진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뇌물 금액에서 1억 7천만 원이 뇌물이라고 그랬는데 법원에서는 7천만 원만 인정한 부분이 있고 뭐 그래서 조금 빠진 거거든요. 근데 요 사실관계가 이제 그대로 인정된다 그러면 12년 구형하면 당연히 6, 7년 이상은 나오고요. 6, 7년 나오죠. 예. 네, 만약에 뭐 금액이 조금 이제 검찰이 수사한 것보다 빠진다 그러면 이것도 한 5년까지 내려갈 수는 있겠고요. 예. 하여튼 뭐 또 이 재질에 따라서는 12년 구형하면 12년을 꽉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이재명이 지난번 그 위증교사에서 네. 그 무죄로 빠져나갔는데 1심에서 2심에서는 뒤집어지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재판이 정말 논란이 많고 네. 지금 서초동 변호사들이 그 재판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 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그런 재판 결과가 나왔겠느냐. 절대 이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절대 그러니까 아니죠. 예. 이재명이 아니고 일반인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네. 홍길동도 그런 결과가 나왔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홍길동은 그런 결과가 안 나왔다는데 다 일치를 봅니다. 예. 다시 말해서 굉장히 기교적인 사법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봐주기 위해서 상당히 기교를 부렸다. 네. 장난을 쳤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장난을 치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변호사들은 또 법조인들은 거기 속아가지고 네. 그럴듯하게 꾸몄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재판이 맞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기교적인 사법이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진실은 항상 간단합니다.
진실은 간단한 1 더하기 1은 2인 거예요. 그렇지. 그냥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기계적인 사고를 부렸는데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사라는 게 뭐예요? 부탁하는 거잖아요. 네, 시키는 거지. 교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니 시키는 것도 교사고 부탁하는 것도 교사예요. 맞아. 무슨 말이냐면 왜 이게 시킨다는 것과 부탁한다는 건 다른데 네. 시킨다는 건 강제력이 들어가잖아요. 네. 부탁은 강제력 안 들어가도 교사예요. 그렇지.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야 거짓말 해줘. 야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해줘. 그러면 내가 칼을 들이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내가 부탁했잖아요. 이게 교사입니다. 그러면 부탁했는지 안 했는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이덕화가 부탁해요 했는데 부탁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부탁했어요. 어떻게 부탁했느냐? 전화를 걸어서 12월 22일과 24일 두 번에 걸쳐서 부탁을 했고 네. 그 전화를 걸고 난 다음에 변론 요지서를 텔레그램으로 보내줘요. 네. 김진성이한테. 그런 다음에 김진성이한테 진술서를 받아요. 변론 요지서를 보내준 다음에 그거 보고 진술서를 좀 써다오래가 진술서를 받아. 진술서를 받는 이유는 여기 나가서 이대로 이제 우이징하게 하려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런 다음에 이재명 변호사가 김진성이를 면담을 해요. 그럼 부탁하는 방법은 내가 직접 부탁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부탁할 때 박사님을 통해서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런데 이게 그냥 통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의 변호사예요. 변호사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게 부탁이 아니고 뭡니까? 그렇지. 예,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이가 뒤로 비밀리에 또 김진성을 만나요. 그럼 이게 부탁이 아니고 뭐예요? 그래. 그리고 김진성과 이재명의 관계를 봐야 돼요. 그 당시 김진성이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 전에는 김진성이가 성남시의 공무원이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던 성남시장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는 그 의정을 하던 당시는 이재명이는 경기도 지사고, 김진성이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요. 예. 완전히 가불관계라고요. 그렇지. 이런 그래. 어떤 관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사람이 카톡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 김진성이가 이재명한테 카톡을 보내요. 너무나 안타깝다고. 그다음에 또 이재명이 그다음에 국회의원에 당선됐잖아요. 원희룡을 꺾고서. 예. 그때 축하한다고 또 문자를 보내요. 이런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부탁을 하는 것은 그 관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접촉을 간접 접촉과 직접 접촉, 그 다음에 이게 말로 접촉하는 것과 내지는 서면으로 접촉하는 거, 이걸 다 봐야 되는데 예. 이거는 100% 부탁한 거죠. 그렇지. 그런데 이것이 부탁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럼 왜 부탁을 안 했느냐? 이 진술서를 썼다든지 전화를 한 것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고의가 없었다는 거야, 고의. 아니 그러면 알지. 세상에 고의가 없었다고 봐주는 건 제가 별로 보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이징에 고의가 없다 그래서 봐준 건 이 사건이 거의 역사상 처음일지도 몰라요. 올해 그 우이징 교사 사건 그 재판한 것 중에서 이게 처음으로 무죄가 났다는 설도 있어요. 지금 확인은 제가 잘 못했지만 예. 그 정도로 고의가 없다고 빼주는 건 이거 음주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에 고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예, 그래서 이거는 뒤집혀야 마땅하다. 아. 그래서 고등법원에 가면 고등법원은 좀 실력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근데 물론 여기도 또 어떤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내가 대법관 한번 해야지 이재명이 혹시 대통령 될지 모르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게 좀 골치 아파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판사다운 판사를 만나면 100% 뒤집어진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